9월 10일 수요일 해외 축구 1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승무패 14경기에 한 경기 추가됐고 오른쪽 순서대로 진행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아르메니아랑 아일랜드. 아르메니아는 이제 직전 포르투갈 상대로 5대 0으로 치고 왔고 체급 차이가 나면서 일방적인 게임이었습니다. 최근 5경기 23실점일 정도로 수비 조직력도 최악이고 감독 교체 후에 첫 경기라서 호흡도 안 맞았습니다. 다음 이제 아일랜드인데 직전 경기 헝가리 상대로 2대2로 비겼는데 라인이 이제 흐트러지면서 선제 실점, 그 뒤 코너킥 상황에서 추가 실점하면서 그냥 지나했던 경기를 결국 세트피스 상황에서 만회골 92분에 추가골 넣으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이 후반 일찍 좀 퇴장당하면서 일방적인 경기를 했는데 최근 5경기 연속 무패일 정도로 경기력도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알크마르에서 이제 7경기 10골 넣었던 트로이 페럿이 오늘도 부상 결장 예정입니다. 그게 좀 타격이 있고 아일랜드의 5경기 무패를 아르메니아가 꺾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감독이 교체된 뒤에 수비 조직력이나 손발도 아직 안 맞기 때문에 아일랜드 승을 봅니다. 저득점을 보겠고 핸디는 사실 아일랜드 역시 공격 쪽에서 페럿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승가 아일랜드 승가 배당이 좀 높은 게 수상하긴 한데 그래도 아일랜드 승가 1무 저득점 보겠습니다. 이거 홈에서 페루제도아트도 진 아르메니아를 도저히 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 경기 아제르바이잔인데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은 직전 아이슬란드 상대로 5대 0으로 지고 왔고 최근 10경기 기준 2무 8패입니다. 직전 경기 극단적인 수비를 했지만 후반에만 4골을 먹히면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고 공격진들 역시 유효 슈팅 하나 기록 못하면서 5경기 연속 무득점 중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크라이나는 직전 프랑스 상대로 2대 0으로 지고 왔고 사실 세계 최강팀이라 체급 차이도 났고 루닌까지 이제 주전 골키퍼 루닌까지 결장이라 오히려 더 많은 점수차가 좀 날 줄 알았지만 의외로 후반에는 밀어붙이면서 득점까지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골대를 맞으면서 운도 안 따랐고 결국엔 추가골 먹히며 2대 0으로 졌습니다. 이건 직전 경기력만 봐도 일방적인 좀 게임이 예상되고 우크라이나 헨슨까지도 볼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보도 다득점 볼게요. 우크라이나 3대 0 봅니다. 거의 우크라이나 승 1승까지도 보고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웨일스랑 캐나다. 이건 A 매치입니다. 웨일스는 직전 카자흐스탄 상대로 1대 0으로 이기고 왔고 벨라미 감독 부임한 이후에 그전 벨기에전에 첫 패배를 이제 기록했는데 바로 한 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 게 좀 약점이었지만 클린시트를 기록했고 무어가 이제 선발로 나오면서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는 직전 루마니아 상대로 3대 0으로 이기고 왔고 A 매치고 상대가 베스트로 안 나오면서 게임 자체도 좀 쉽게 풀렸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안 나오긴 했지만 에이스 알폰소 데이비스 안 나오긴 했지만 조너선 데이비드가 또 골을 기록했는데 최근 국대 경기 3경기 연속 골을 기록할 정도로 폼이 좋습니다. 이번에 유벤도 이적했고 아무튼 양팀 다 친선 경기라 라인업이 제일 중요한데 아무래도 수비적인 강점이 있는 캐나다가
최소 무승부 이상은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웨일즈 역시 뭐 라인업에 힘을 뺀다 한들 다시 또 무패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이 경기는 무승부만 보고 1대1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득점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키프로스랑 루마니아. 키프로스는 직전 오스트리아 상대로 1대0으로 지고 왔고, 오히려 슈팅이나 유효 슈팅은 뭐 상대보다 많을 정도로 공격 상황에선 적극적이었습니다. 최근에 4경기 승리 자체는 없지만 그래도 쉽게 경기를 내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루마니아는 직전 A매치 캐나다 상대로 3대0으로 지고 왔고, 베스트 멤버는 아니었습니다. 부분 로테이션으로 좀 경기를 했고, 상대 공격 속도가 워낙 빨라서 수비수들은 뭐 아예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3실점이나 했고, 공격 쪽에선 워낙 전개 속도가 느려서 제대로 된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직전 경기만 보면 오히려 뭐 키프로스가 무승부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생각하지만, 워낙 루마니아가 키프로스 상대로 강한 편이기도 했고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루마니아 승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루마니아 승무 보고, 핸디는 뭐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득점 볼게요. 승과 무가 거의 뭐 동시에 보일 정도로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스니아랑 오스트리아인데, 보스니아는 직전 산마리노 상대로 6대0으로 이기고 왔고, 월드컵 예선에선 뭐 4연승으로 H조 1위입니다. 지금 직전 경기 뭐 상대 퇴장까지 일찍 나오면서 반코트 게임을 했고, 제코가 2골이나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스트리아는 직전 키프로스 상대로 1대0으로 이겼는데, 알라바가 이제 복귀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이 훨씬 안 좋았습니다. 오히려 뭐 대량 득점을 예상했지만 자비초의 뭐 PK 골이 유일한 득점이었고, 동점까지도 나올 수 있었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알라바 복귀가 있었지만 오히려 보스니아의 직전 경기 폼이 더 좋다 생각합니다.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역습 상황에서 뭐 한두 번의 찬스로 업셋까지도 볼 수 있는 경기라 보고, 보스니아 프렌 보고, 프렌이면 보스 승무 사이드겠죠. 보스 프렌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전 경기에서 보면 경기력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보스니아가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경기 프랑스랑 아이슬란드인데, 이거는 뭐 몇 대 몇으로 이길까 뭐 그게 문제지, 승리는 뭐 체급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한다고 보고, 배당이 뭐 1.0, 네 1.01인데 뭐 이건 뭐 아무튼 이건 오히려 내려앉은 상대로 프랑스가 좀 많은 골을 넣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직전 우크라이나전도 수비진이 좀 자리 잡기 전에 역습 상황에서 나온 골들이라 2골차 정도로 승리를 보고 2무 보겠습니다. 프랑스 승에. 2무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오히려 내려앉은 상대로는 프랑스가 가둬놓고 축구하면 크게 무리 안하고 이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세르비아랑 잉글랜드인데, 세르비아는 직전 라트비아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왔고, 또 클린시트를 이제 기록했는데 지금 4경기 연속 무실점 중입니다. 파블로비치 중심으로 뭐 3백 라인이 너무 단단하고, 뭐 블라우비치, 미트로비치, 투톱은 연계나 세트피스에서 꾸준히 득점 중입니다. 직전 경기도 전반 10분대에 넣은 골을 좀 지키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는 직전 안도라 상대로 2대0으로 이기고 왔고, 체급 차이가 많이 나서 반코트 게임이었는데 역시나 뭐 공격력 자체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전 세네갈 상대로 친선전에서 3대1 경기로 졌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운영하기도 했고, 지금 잉글랜드가 공격진을 뭐 네임밸류만 좋지 호흡도 안 맞았습니다. 2골 중에 1골은 뭐 자체
자살골일 정도로 골 결정력이 심각했고, 기본적인 이 경기가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좀 나고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언더인 것 같습니다. 2.5인데 해외 기준은 뭐 2.02 뭐 이런데 언더가 일단 제일 좋아 보이고, 의외로 세르비아가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뭐 블라우비치나 미트로비치 한 방으로 역배까지 나올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선수 체급 차이가 좀 난다 봅니다. 이거는 투엘 역시 공격보다는 수비 중심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예 뭐 역배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래도 무승부와 잉글승 쪽 보겠습니다. 잉글 승부 보고 어 핸디는 패스를 하고, 그러면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알바니아랑 라트비아. 알바니아는 직전 지브롤터 상대로 1대 0으로 이기고 왔고, 무실점을 하긴 했지만 최약체인 지브롤터 생각하면 사실 공격 쪽에서는 확실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팀이라서 뭐 역습 한두 방 노린 팀인데, 저런 약팀 상대로는 득점을 많이 할 수 없는 걸 좀 보여줬고, 그다음 이제 라트비아는 직전 세르비아 상대로 1대 0으로 지고 왔고, 전반 초반부터 선제골 먹히면서 공격 라인을 올릴 만도 한데 그냥 내려앉고 수비만 했습니다. 홈인데도 좀 의문의 경기였고, 강팀 상대로는 아예 뭐 경쟁력이 없는 거를 보여줬죠. 어, 라트비아가 직전 경기처럼 사실 뭐 대놓고 내려앉아서 수비만 한 수비만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봅니다. 그러다 이제 가둬놓고 게임하다 한 골 정도 득점하면서 1대0 승리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알바니아의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경기도 뭐 변수는 없다 봅니다. 알바니아 승 보고 일무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헝가리랑 포르투갈. 헝가리는 직전 아일랜드 상대로 2대2로 비기고 왔고, 경기 초반에 상대 뭐 수비 라인 좀 정돈되기 전에 두 골이나 먼저 넣었지만, 후반에 추격골을 먹고 뭐 득점했던 살라이까지 퇴장당하면서 반코트 게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뭐 동점으로 끝났는데, 공격 쪽에 소보슬라이 이제 의존도가 좀 너무 심하고, 수비 라인은 7경기 연속 실점을 할 정도로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음 이제 포르투갈은 직전 아르메니아 상대로 5대 0으로 이기고 왔고, 뭐 호날두도 득점, 뭐 주앙 펠릭스까지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득점했는데, 사실 뭐 공격진들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미드가 PSG 이제 중심인 뭐 비티냐랑 조항 네베스 뭐 미드진이 사실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라, 지금 폼으로는 좀 세계 최강 팀이지 않나 봅니다. 이 경기가 뭐 헝가리 수비 조직력 생각하면 포르투갈의 득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사실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지금 포르투갈 반대는 어떤 팀이랑 붙어도 못 보고, 뭐 네이션스컵도 우승한 만큼 현 시점에 뭐 유럽 최강 팀이라고 봅니다. 다득점까지도 보고 해외 기준은 3점까지 올라왔는데, 포르투승의 1승에 다득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 에콰도르랑 아르헨티나. 에콰도르는 직전 파라과이 상대로 뭐 0대 0으로 비기고 왔고, 사실 이미 월드컵 진출 확정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뭐 무리하게 운영 자체를 안 했습니다. 부분 로테이션 돌리면서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고, 수비 공격진들은 좀 의문이 있지만 지금 에콰도르의 수비 라인은 너무 좋죠. 파초 중심으로 뭐 4경기 연속 무실점일 정도로 뭐 워낙 강한 편입니다, 수비는. 그다음 이제 아르헨티나는 직접 뭐 메시 홈 마지막 경기 뭐 자축하듯이 3대 0으로 이기 왔는데, 역시 이미 진출을 진작에 확정지었고 메시가 뭐 두 골이나 넣어줬습니다.
유효 슈팅 하나 뭐 허용 안 할 만큼 수비 라인도 완벽했고 세계 랭킹이 뭐 얘기해주듯이 피파 랭킹 뭐 1위 얘기해주듯이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죠. 직전 경기 뭐 엔소 페르난데스가 빠졌었는데 오히려 더 밸런스가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아르헨티나 이 경기가 두 팀 다 사실 진출 확정이라 힘을 빼고 경기를 할 것 같은데 메시도 뭐 이 경기 결장 예상이고 둘 다 오히려 수비적인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에콰도르는 10경기 연속 무패, 10경기 연속 무패, 아르헨티나 8경기 연속 무패. 뭐 사이좋게 둘 다 무승부 서로 무패는 안 깨면서 무승부를 딱 할 거라 예상하고 해외 언어버 기준점이 1.5점인데 에콰도르가 사실 이번 경기까지 빵대 빵이면 5경기 연속 빵대 빵인데 오늘은 예선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좀 다르다 봅니다. 그래서 타득점도 보고 무승부도 보겠습니다. 사실 1대1이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한데 굳이 이걸 뭐 다득 그러니까 저득점을 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다음 경기 미국이랑 일본 이거는 뭐 A매치인데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2대0으로 치고 왔고 뭐 점유율이나 유효 슈팅 뭐 다 앞섰는데 결국엔 뭐골 결정력도 부족했고 조현우 뭐 계속된 선방으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풀리시까지 이제 복귀했지만 공격수 이제 발로건의 폼이 최악이었고 미드라인은 사실 빌드업 자체가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직접 멕시코 상대로 0대 0으로 비겼고 4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멕시코 상대로 워낙 약한 편이었는데 그래도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오히려 뭐 추가 시간에 1대1 찬스로 결승골을 좀 넣을 수 있었는데 상대방 수비수의 약간 자기 희생하는 그런 태클로 운이 나쁘게 비긴 경기지 않나 보고 에이스 미나미노가 좀 골을 좀 많이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넣을 골도 많이 놓치면서 폼이 생각보다 안 좋았고 이 경기가 미국이 홈이긴 하지만 지금 뭐 5경기 연속 실점이 있을 정도로 수비진들도 불안하고 공격 전개 역시 우리나라보다도 밀리는 걸 보여줬습니다. 미나미노는 폼이 안 좋았지만 나머지 선수들 경기력은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사실 좀 한 수 위라고 보고 친선전이라도 뭐 일본이 쉽게 잡지 않을까 봅니다. 일본 헨슨까지도 보고 일본 승 일본 1승 보고 타득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좀 많은 골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다음 페루랑 파라과이. 페루는 직전 우루과이 상대로 3대 0으로 치고 왔고 그나마 경기를 잡으면 대륙간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있었지만 또 무득점으로 뭐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탈락이 이제 확정됐고 4경기 연속 무득점일 정도로 공격진들 부진이 좀 심각하죠. 그다음 이제 파라과이는 직전 에콰도르 상대로 0대 0으로 비기면서 월드컵 진출이 이제 확정됐고 무승부만 캐도 사실 진출이라서 아예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을 안 했습니다. 홈에서만큼은 파라과이가 뭐 브라질도 잡고 아르헨티나도 잡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이지만 원정은 좀 의문이 있는 편이고 이 경기 이미 월드컵 진출을 확정한 파라과이가 사실 라인업에서 힘을 좀 뺄 가능성이 높고 페루는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탈락이 확정되긴 했어도 워낙 파라과이 상대로 강한 편이기도 하고 뭐 동기부여도 뭐 충분한 생각 동기부여가 뭐 홈 마지막 경기 이거밖에 없는데 사실 그래도 파라과이보다 많죠. 페루의 헨슨까지도 보고 2.5 기준점이 어 배트맨 2.5 기준점이 언더가 1.32인데 이걸 뭐 전혀 저득점을 볼 메리트가 없다 봅니다. 내일 이제 좀 남미 경기들이 보통 남미 팀들이 저득점 경기가 많죠. 거의 다 저득점을 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예선 마지막 경기기도 하고 순위들이 대부분 정해졌기 때문에 굳이 저득점을 가져갈 메리트는 있는 경기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거 타득점까지도 보고
페루 1승까지도 보고 타득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베네수엘라랑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는 직접 아르헨티나 상대로 3대 0으로 지고 왔고, 사실 뭐 체급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오히려 전반에 실점을 하고 오늘 경기 좀 대비해서 뭐 론던도 빼주고 후반 초반에 좀 많이 빼줬는데, 승점 1점 차로 지금 7위인데 마지막 경기라서 뭐 대륙간 플레이오프 진출하려면 좀 중요한 경기입니다. 콜롬비아는 직접 볼리비아 상대로 3대 0으로 이기고 왔고, 체급 차이도 났고 뭐 최근 뭐 나왔다 하면 골 넣고 있는 루이스 디아스가 득점은 못했지만 또 어시스트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하메스까지 오랜만에 득점하면서 일방적인 게임이었습니다. 이 경기가 볼리비아가 사실 브라질 상대로 하기에는 1점이 앞서 있는 베네수엘라가 프로 진출할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지더라도 프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라 생각합니다. 근데 콜롬비아의 공격력이 최근에 워낙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치고받는 경기가 좀 예상되고, 베네수엘라가 실점을 허용하고 먼저 선저의 실점을 허용하고 베네수엘라 역시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오히려 좀 타득점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결국에는 좀 천적인 이제 콜롬비아를 꺾지는 못하고 치고받다가 무승부로 마무리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무승부 베네 승부 쪽 보고 타득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 칠레랑 우루과이인데, 칠레는 직전 브라질 상대로 3대 0으로 치고 왔고, 저거 지금 뭐 남미에선 꼴등에 사실 이미 탈락 확정이라 아무런 동기부여도 없죠. 아직도 뭐 비달이나 이번에 뭐 소집은 안 했지만 비달이나 뭐 산체스에 의존할 정도로 세대 교체도 실패했고 뭐 경기력도 최악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루과이는 직전 페루 상대로 3대 0으로 이기고 왔고, 우루과이가 사실 수비는 좋은데 항상 공격력이 문제였는데, 아기레가 두 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고 발베레데까지 뭐 돌아오면서 뭐 좋은 모습 역시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가 둘 다 동기부여는 없고 칠레의 마지막 홈 경기라는 변수만 있을 뿐 칠레 쪽을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기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우루과이는 아기레가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사실 공격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무난한 승리를 예상합니다. 우루과이 승가. 우루승가. 그래도 우루과이 원정 경기력은 안 좋기 때문에 햄무 보고 저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멕시코랑 한국인데, 멕시코는 직전 일본 상대로 0대 0으로 비기고 왔고, 피지컬만 일본 상대로 좀 앞섰을 뿐 경기력 자체는 밀렸죠. 마지막에 뭐 실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수비수의 이제 살신성인 태클로 퇴장을 당하면서 뭐 실점을 막았을 뿐 공격 찬스도 일본이 더 많았고 수비 라인 역시 불안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직전 미국 상대로 이기고 왔고, 손흥민이 뭐 한 골, 1골 1도움, 조현우의 미친 선방으로 클린시트를 좀 기록했습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운영을 했고, 사실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안 하면서 우리나라 자체가 뭐 빌드업하기 너무 편했죠, 중앙에서부터. 근데 여전히 뭐 수비 라인은 불안했습니다. 실점했어도 전혀 뭐 안 이상할 경기였고, 이 경기가 멕시코도 직전 경기 뭐 주전 수비수가 퇴장 당하면서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재성이 햄스트링 올라오면서 결장 예정인데, 사실상 뭐 손흥민도 중요한데 이재성이 공격 쪽에서 좀 조립하는 역할이 워낙 큽니다. 분명 좀 타격이 더 심할 거라 보고, 전통적으로 좀 남미 팀한테 약하죠 우리나라가. 근데 뭐 멕시코가 남미 팀은 아니지만 남미 축구 스타일에 가깝기 때문에 멕시코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거 멕시코 승보고 멕시 승에
멕시코의 공격 역시 답답하게 1무 보고 저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재성의 공백이 좀 많이 크진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